북한이 올해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북한의 도발 시 확실한 응징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핵전쟁까지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협박에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을지 차두견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이 새해 첫날부터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연일 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계속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핵탄두 보유량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물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얼마나 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 네.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하거든요. 뭐 갑자기 기하급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론상 보면 지금 북한이 최대 생산할 수 있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약 한 핵탄두로 치면 12개 내지 1년에 18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물질, 이 시설, 다시 말하면 원심 분리기인데요. 네. 이것도 제재 대상 품목입니다. 이걸 은밀히 그동안 대량으로 들여오지 않는 이상 갑자기 이 이론치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이 아산정책연구원 랜드 연구소랑 공동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2027년경에는 200개가 넘는 것까지 보유를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이게 기하급수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이 적게는 한 60개에서요. 적게가 많게 60개요. 추정하면 100개인데 이것도 핵탄두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얘기한 거는 핵탄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신빙성 면에서는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핵탄두를 이제 모든 핵물질들을 실질적으로 핵탄두로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앞으로 이 신형 핵탄두에 대한 설계가 이미 끝났다라는 거고 실험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핵실험 지금 계속 2017년 이후에 유보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형 핵탄두를 지금 만들어서 실제로 양산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도 힘들죠. 그러면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핵물질 보유 차원에서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보면 앞으로 핵탄두 대량 생산하려면 핵실험에서 신형 핵탄두를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작년에 계속 얘기만 나오고 징후만 노출되고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다른 사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 그럼 올해 안에는 그게 네, 올해 안에는 가능할 하게 수도 될 있을 것 가능성이 크죠. 같다. 예, 만약에 기술적으로 준비만 갖춰진다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을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들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네.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네네. 오늘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그 아니라는 것이 핵 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네네.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핵 전쟁 연습이라는 건 핵 보유국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입장 총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몇 가지 개념을 헷갈린 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국내 보도를 보면은요. 네. 일단 우리가 핵 자산, 핵 전력이라는 거하고요. 핵 무기라는 거하고는 구별됩니다. 핵 무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핵 폭발을 일으키는 장치 그리고 그걸 이제 에너지를 이용하는 무기 자체를 이용을 하고요. 예. 핵 전력이나 핵 자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투발할 수 있는 수단까지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령 B-52 전략 폭격기라든가 아니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가 네. 전형적인 핵 자산, 핵 전력 안에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이것도 이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핵무기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다 넓혀서 얘기하면 핵 전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핵전력을 운용한 연습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핵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여기 대응하기 위한 연습이 있고요. 네. 그걸 아예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냥 능력을 시위하는 차원에서 가지는 연습들이 있어요. 네. 이 네 가지 개념을 조합하면 아주 다양한 연습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쪽에서 이해한 거는 실질적으로 핵무기가 동원돼서 이 상대방의 핵무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기까지를 동원하는 연습으로 이해를 한 거고 이거는 현재 지금 기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쪽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 말 그대로 핵 자산, 그 다음에 핵 전력이 동원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미가 공동 기획을 강화하고 또 연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핵 무기는 좀 더 작은 개념이고 그걸 그렇죠. 더 넓히면 예. 핵 전력, 핵 예. 자산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네. 우리 대통령은 핵 자산이라는 큰 범위에서 전력에 예, 대한 그렇죠. 큰 범위에 예.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를 해서 대답한 아니다라는 건 실제 그 무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느냐에 있어서 아니라고 그렇죠. 대답을 하는 것이다. 예. 이걸 언론 보도 자체도 헷갈려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뭐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헷갈리는 네네.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짚어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비질런트 스톰이라든지 뭐 레이건호가 들어오고 이런 류의 훈련들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핵 전략 자산들을 함께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함께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연습보다는 조금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자산이 전개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실질적으로 핵전력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한반도 근처에 왔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뭐가 실려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제 실을 수 압박감을 있는 가지게 되는 건 무기만 맞습니다. 오더라도,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핵무기를 싣고 출동해서 훈련을 한다.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 틀리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 한미 공동 기획 연습 이게 11월에 SCM 때 네네. 이제 공동 성명 합의 사항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그거를 좀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핵 자산이라는 걸 실제로 미국이 움직일 때 언제 움직일 거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좀 가능한 조기에 핵 자산을 한반도나 인근에 전개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들이 이제 공동 기획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합의가 된 이후에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번 한반도에 전개가 될 건가, 어떤 종류를 이것도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훈련 자체가 지금 계속 그 한미 간에 발전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령 이제 뭐 이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를 한다라고 이제 SCM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이 완전한 가상형 연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치고 이제 정책 결정을 해보는 연습인데요. 이런 경우 안에는 북한이 이제 일반적으로 실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핵무기 쓰겠다고 지금 김정은이 얘기하는 것 좀 으르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예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할 만한 무력 시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관련된 이 개념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습 방법으로 스노켓 훈련이라는 것이 거론되고 있던데 이게 어떤 훈련인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 다시 말해서 이제 얘기하는 B-52 폭격기라든가 B-2 스텔스 같은 항공기들이 한반도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거 옆에 이제 미군 호위기도 따라 나옵니다만 이게 한미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군 전투기를 이제 호위하거나 안내하는 방식의 이런 훈련들이에요. 아무래도 한반도 지형이나 아니면 한반도의 그 여러 가지 이 항공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기도 하죠. 이거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진행을 하는 훈련입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훈련하는 데서 조금 더 지금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이제 딱 내놨던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 실효성 확장을 위해서 뭐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도 긍정적이다. 이 이야기 자체가 아예 새로운 얘기는 아닌 거라고 봐야겠네요. 기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강도를 조금 더 높여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계속 국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높아져 가는데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실제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핵 위협을 가하거나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쓰게 되면
미국이 반드시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북한이 못 쓰지 않겠어요. 일단 북한이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이 연습 훈련이나 무력 시위만 가지고는 이게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횟수라든가 이 전개 이제 방식 자체를 그다음에 동원되는 기종들 가령 이제 그동안 B2 스텔스 같은 거는 여간에서는 출격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공군 훈련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네네. 저렇게 앞에 이제 전략기가 가면 양 옆으로 이제 우리 네네. 공군 전투기가 같이 이제 호위하는 그런 형식의 그렇죠. 연습을 네네. 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연습이나 훈련을 미국도 함께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네. 과연 그러면 그 핵과 관련된 같은 공동 기획과 연습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가 사실 저희가 많이 궁금했었고 네네. 그 수준을 조금 더 높인다는 차원이었나 저희는 그렇게 이제 궁금증이 새롭게 네, 이제 신년인타에 그렇습니다. 새로 나오니까 그런 네네.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토식 핵 공유까지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끄집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토식 핵 공유가 어떤 것인지가 이야기가 먼저 돼야 그걸 네.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혼란들이 있는 개념이에요. 예. 이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때 원칙이 sole authority라는 거예요. 단일 권한이라는 거예요. 결국 핵무기를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미국이다. 미합중국 대통령만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은 이거 괜히 들여만 놓으니까 오히려 핵무기가 있으니까 타격당할 위험은 커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불만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이제 고안을 했어요. 첫 네. 번째는 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토의 그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국가들의 전투기들도 그 합의만 되면 네. 미국의 이제 이 핵폭탄을 전술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공유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미국 대통령의 단일 권한이라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평소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짤 건가. 그다음에 핵무기 전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항상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 협의의 여지를 확대하고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나토식 핵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공동 기획 연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이걸 자꾸 이제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요. 앞으로 이런 단계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나토식 핵 공유도 언젠가는 실현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를 핵 공유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국식 핵 공유라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네네. 가장 밑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토식 핵 공유의 그 개념을 조금 차용해서 그렇죠. 같이 좀 운용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공동 도움을 기획이라든가 받는. 예. 그다음에 운용에 있어서도 상호 협의 원칙을 강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정착이 될 수가 있다면 나토는 다자동맹이잖아요. 예. 미국하고 여러 국가 간에 이제 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한미는 양자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이제 결속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나토보다 조금 더 뭐 아직은 이게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단계지만 강화를 해나간다면 그렇게 이 양자 다자의 관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이 전술핵과 관련된 지금 공유를 얘기하고 있다면 예. 이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생겼을 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이건 전략 핵뿐만 아니라 최근 나오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들 다시 말해서 크루즈 미사일을 이용한 핵무기 투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수단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핵공유라고 얘기하지만 나토가 핵공유를 하는 수단이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 그래요. 핵 기획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요. 그러면 가령 이제 한미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협의를 다양한 방법의 강화 방안이 존재를 하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길들이 모든 대안들이 열려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단거리 발사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재래식 무기들이 더 공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북한과 같이 그걸 견준다고 해도 두 나라 모두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핵이라는 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드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다른 재래식 무기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을 보면요. 핵무기만 가지고 나머지 재래무기는 굉장히 낙후된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없어요. 핵무기만 가지고 있는 북한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북한의 재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갖춰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재래 전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이 이제 이 질적으로는 북한의 우월한 수준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북한이요.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질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우월한 수준에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이요.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 핵 공유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 한국식 핵 공유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이거는 상당히 미국의 그 핵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뉴클리어 쉐어링이란 말이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뉴클리어 쉐어링 얘기가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핵 배치 문제 이런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너무 조기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지금 미국도 우려하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수순을 놓아나가야 됩니다. 합참이 북핵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본부를 창설했습니다. 네네. 기존에 핵 WMD 대응센터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이 대응본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력과 참모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핵 WMD 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의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런데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북한이 핵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정책을 넘어서 이걸 작전 개념에서 어떻게 소화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는 이 합참의 다른 부서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통합 관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핵 WMD 대응센터 기능에 정보, 작전, 전력 기획 이런 부분들도 추가가 된 거예요. 일종의 회사로 치면 전략기획본부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북핵 위협에 좀 대응하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자체에서 일단은 그 무엇보다 브레인 기능이 분명히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꾸준히 여러 가지 대안을 연습 훈련을 해보다 보면 또 우리 이 허점이 식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 보완소에도 자연스럽게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북한에서 계속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네네. 우리도 정부 들어서 강한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올해 들어서 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서 특히 무력 도발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할까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뭐 이거는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사실은 북한의 핵 협박뿐만 아니라 재래 이제 도발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적절하게 한반도 긴장 수위를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전술이 먹힌다라는 인상을 주면 계속 동일한 행위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할수록 오히려 나한테 더 손해가 오고 지금 상대방이 워낙 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찔러봐야 다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쪽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북한의 계산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북한의 핵 전력이든 재래 전력이든 여기다는 억제 태세 그리고 대비 태세를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시가요. 그러면 긴장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오가거든요. 예.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억제 방어 태세를 강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얼핏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뭐 수도권에 탱크가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초 체력 자체를 계속 높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북한 자체가 더 이상 위험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금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 그러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바꿔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전제는 북한도 도발을 계속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당연히 때문에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예. 나오겠네요. 그게 왜- 극단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만능론이에요. 북한은 제재도 소용없어. 북한은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김정은이 그렇게 원하면 할 거야. 이렇게. 근데 북한도 사실은 그렇죠. 숨이 턱에 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도발하고 하는 이유 자체가 내부 결속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통제 효과도 있거든요. 예. 근데 계속 체제를 통제를 해나가면서 해봐야 한국은 통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불만만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지금 정치 체제를 유지하려면 수령제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이제 남북한 간에 협력도 좀 해봐야 되겠고 주민들을 좀 달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남북한 간에 뭐 전쟁을 하자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입장에서 좀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네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예. 얘기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예, 있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핵무기, 그러니까 핵 전력 중에서 핵무기를 실제로 한반도에 이제 전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나오는 핵공유라든가 또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연습훈련 같은 걸 해보는 경우인데, 예,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그게 확실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다는 게요. 그런데 왜 다른 국가들이 안 가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지향하는 게 글로벌 중추국가 아니죠. 중추국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세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 규정이나 규범 중에 하나가 비확산이란 말이에요. 핵무기와 같은 위험한 무기는 확산시키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제한된 국가만 가지고 있자라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차피 자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비확산 체제상 우리도 제재를 받게 돼요. 우리는 뭐 북한은 완전히 젖혀두고서라도 과거에 네. 그 핵무기를 개발했던 인도나 파키스탄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방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앞으로 증대가 되고 정말 북한이 생각을 안 바꿀 것 같다. 그리고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핵무기를 정말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어떤 그 확장 억제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최종적인 수단으로 그런 논의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자체 핵 보유를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고 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듣습니다. 감사합니다.